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였던 경교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때의 경교장의 위치를 이 지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서대문터, 즉 돈이문이 있었던 자리를 지금 표시해 놓고 있고요. 한양 도성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위치에 바로 경교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로가 현재는 세문안로가 되겠고요. 이 밖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가 충정로가 되겠는데 당시에는 이 지역, 현재의 종로구 평동 일대를 죽첨정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첨정. 자, 이런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던 이유는 당시 일본 공사관이었었던 갑신정변 당시에 배후 조종을 했었던 일본 공사관 다케조의 신이치로의 바로 이름을 딴 것이 바로 이 죽첨이 되겠고요. 그가 이 가까이에 있는 천연정 있었던 이 지역, 지금의 금화초등학교가 있는 자리에 거주했었던 것을 빌어서 이 지역의 동네 이름이 죽첨조가 되게 되었던 것이고, 당시 이 건물, 별장을 지었던 수청학은 이 죽첨정의 죽첨을 따서 죽첨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덕 위에 자리 잡았었던 이 호화판의 별장은 제2세대 건축가로 알려져 있는 김세연에 의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절축 양식의 서양집으로 설계가 되었는데요. 평안도 구성군에서 금광으로 벼락부자가 되었었던 이 최창학의 별장으로서 아주 넓은 터에 우거진 숲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친일파로 주목되었었던 이는 다케조의 신이치로의 이 죽첨을 따서 그의 별장도 죽첨장으로 이렇게 붙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러한 일본식 이름을 없애고 그 자리를 충정공 민영환의 시호를 따서 충정로로 오늘날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립 당시 1938년 건립 당시의 죽첨장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것이 해방이 되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귀환을 하게 되고, 이들이 귀환을 했을 때는 오랜 동안 해외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거주할 만한 공간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때 최창학은 일본 내 친일 행위를 했었던 것을 감해받기 위해서 당시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경교장을 임시정부에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임시정부 국내청사가 되게 된 죽첨장은 사실 이런 친일파의 건물이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만 26년 동안 중국에서 같은 고난과 핍박을 거쳐왔었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를 지켜온 요인들에게 이것이 제공되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친일파의 저택을 사용한다고 하는 점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예고하는 하나의 암시이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1945년 11월 23일 날 김구 주석을 이끄는 일진이 귀국하면서 경교장에 입주하게 되었고요. 1945년 12월 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첫 국무위원회가 이곳 죽첨장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이때 일본식 명칭인 이런 죽첨장을 그대로 쓸 수 없어서 당시 만초촌에 흐르는 곳에 놓여져 있었던 가까이 놓여져 있었던 다리가 바로 경고교였고요. 그래서 거기서의 경교를 따서 이름을 죽첨장에서 경교장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됨에 따라서 해방 이후에 서울 장안에 흔히 그 3대 장이라고 저택이라고 불리웠었던 이화장은 이승만이, 삼청장은 김유식 선생이, 이 경교장은 김구가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3대 장이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내 정치의 중요한 인물들이 이 공간에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건립 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교장 앞에서 당시 재정부장이었었던 도안구 선생과 함께 서 있는 백범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의 아들 김신과 함께 찍은 사진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당시의 경교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교장 안에서 이런 친지들과의 모임, 또 당시의 백범 김구 선생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당시 귀빈식당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 모임을 했을 때의 모습들이 되겠고요. 1946년도에 이 경교장 앞에서 이루어졌던 반탁 집회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46년 당시의 양대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이승만 선생과 김구 선생이 함께 창덕궁에서 만나서 이렇게 서로 우애를 나누고 있었던 모습이 찍혀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정읍 발언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 통일운동에 앞장을 서게 되는 백범 김구는 결국 남북 연석회의가 열리는 평양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백범 김구와 이승만 노선은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시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이 출범을 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노선의 차이 등의 갈등이 결과적으로 1949년 6월 26일 이곳 경교장에서 백범 김구가 암살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빈소가 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던 귀빈 식당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당시에 이러한 경교장은 그 뒤에 백범 김구가 죽고 난 뒤에 원래 주인이었던 최창학에 되돌아가게 되었고, 여러 사람의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게 되다가 1968년 고려병원이 신축되었을 당시의 경교장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 뒤 임시정부 선전부의 활동 공간 등이 이렇게 복원되어서 또 귀빈식당들이 등이 복원되면서 오늘날은 서울역사박물관 분관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 경교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죽첨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경교장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임시정부의 마지막 공간이었었던 경교장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